이제 그런 단위도 한꺼번에 쭉 배웠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단위들, 그런 단위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전에 물리학 같은 데 배웠던 역학 같은 데 배웠던 그런 개념들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런 단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살펴봅시다. 우선 어떤 질량, 보통 이제 M이라고 표현하죠. 기호로 M이라는 매스. 그래서 이건 매스를 앞자를 따가지고 M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M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는 보통 이제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로 표현되죠. 근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질량 M이라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뉴턴이라는 단위로 이제 보통 표현이 되는데, 뉴턴이라는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영문으로 이제 포스 되기 때문에 F라는 또는 이제 F라는 그런 기호를 보통 쓰죠. 근데 이제 왜 지금 질량과 힘을 갑자기 이제 얘기했느냐?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에다가 물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게 되어 있죠.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움직이게 된다. 어떤 물체에다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움직이게 된다. 그렇죠? 힘을 가하면 움직이죠. 물체에다 힘을 가면. 그럼 움직이고 있는 물체도 어떻게 되냐?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움직임이 달라진다.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에다 힘을 가하면 움직임이 변한다. 움직이는 물체라는 것은 속도라는 걸 가져요. 속도. 자, 속도부터 한번 해봅시다. 속도라는 것은 거리,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거리를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하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벡터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 속력을 구별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 구별하지 말고 그냥 속도라는 것이 크기만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시간인데 어떤 움직이는 거리, 어떤 주어진 시간 때 어떤 거리를 움직이는가, 어떤 거리만큼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속도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방향을 갖다가 방향까지 생각하는 방향, 거리를 갖다가 디스턴스를 이제 D라고 하고, 그것의 방향까지 생각한다면 D 이렇게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같은 거리인데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 저쪽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 벡터 D라고 합시다. 겹으로 써요. 벡터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어진 시간 T로 나눠주게 되면, 가진 시간 T로 나누면 그게 델타 T 동안에 델타 T만큼 움직이는 거, 이것을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T만큼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속도, 벨로시티, V라고 하는데,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벡터 표현되죠. 벡터로 V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U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속도 V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델타 T분의 델타 D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시시각각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찰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갔을 때 이제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겠는데, 그 관찰 시간을 아주 짧게 델타 T를 제로에 가깝게 극한치를 취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속도 V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t분의 dt 하기 좀 뭐하네. 그래서 dt 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디스턴스의 세 번째 문자인 s를 가지고 표현하죠. s 이렇게 s
그래서 S. 디스턴스를 D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D라고 표현하지 않고 S로 많이 표현하는데 S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데 D자를 이런 미분에서 D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S를 보통 쓰게 된다. DS 해서 이것이 바로 속도가 되는데 속도는 그래서 단위가 이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미터죠 단위가. 그리고 시간은 세크.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그 움직임이 변하겠죠. 더 빨리 움직인다든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움직임이 달라진다. 어떤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어떤 물체에다가 어떤 물체에 그 물체라는 것은 속도가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v 제로일 수도 있는 속도 v로 지금 운동하고 있다. 거기에 그게 질량이 m이다. 근데 거기에 힘을 가하게 되면 무언가 운동 상태가 바뀐다. 운동 상태 바뀌는데 그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움직임 속도가 변하는 거죠. 속도의 변화. 속도가 변화가 생기는데 속도의 변화. 속도가 방향이 바뀌든 크기가 바뀌든 뭔가 바뀐다는 거죠. 속도가 변한다. 이 속도 변하는 것 갖다가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의 어떤 그런 그 한자의 의미는 속도가 증가한다 그런 의미지만 증가한다의 마이너스 값 증가는 그 반대 감소한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속도보다는 속도 변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속도의 변화. 다시 말해서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한다. 얼만큼 변하느냐. 속도가 변하는 거. 이 속도가 변하는 걸 갖다가 가속도로 하는데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속도의 변화. 이걸 갖다가 속도의 변화를 A라고 하죠. A는 뭐죠? acceleration. 원문에서도 acceleration, 가속, acceleration, 속도가 증가하는 거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acceleration. acceleration은 A를 따고 A 벡터라고 한 거예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속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 속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 방향만 바뀔 수도 있고,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속도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속도가 변해요. 다시 얘기해요.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움직이고 있는데 힘을 가하게 되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가다가 퍽 쏠 수도 있고, 힘을 가하게 되면 뒤로 올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는데 그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acceleration, 그걸 수학적으로 쓰면 속도의 변화, dt분의 dv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은 dt 제곱분의 d 제곱 s라고도 이렇게 이걸 적용해서 v가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이게 미터 퍼 세컨인데 미터 퍼 세컨인데 그거에 다시 세크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가속도의 단위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속도가 얼마큼 해야 되느냐? 가속도라는 것은 힘의 크기와 방향에 비례하고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F 벡터라고 이게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F 벡터가 되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변하는 것은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크기 이것이 이렇게 밀었다면 이쪽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렇게 당겼다면 이쪽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렇게 치올리면 이쪽 방향으로 하겠지. 이런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그거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와 방향이 비례하고. 근데 이 힘을 가해주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거였다. 엄청나게 무거운 거면 잘 안 움직이죠. 힘을 어지간하게 가해줘야 하고서는. 근데 또 가벼운 것 같으면 힘을 적당히 가해줘도 툭툭 밀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큰 거는 아무래도 잘 안 움직이고, 질량이 적은 것들은, 작은 것들은, 질량이 작은 것들은 잘 움직이겠죠. 그 질량에 반비례해요. 질량에 반비례하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해준 힘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하는 것이 방향까지도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힘의 방향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크기도 그 비례하고. 다만 질량에는 반비례하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덜 생기겠죠. 작을수록 잘 영향을 받고, 그게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걸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로 처음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처음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죠. 운동의 제2법칙. 운동의 제2법칙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펼쳐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F는 ma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개념적으로 이건 접근하기가 이게 낫죠. 이게 더 어떤 물체에 질량 m이라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속도의 변화는 가해준 힘의 방향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또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이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A는 F 나누기 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걸 이제 펼쳐서 F는 MA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질량이 킬로그램에다가 조금 전에 그 가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바로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는 자, 우리가 기본 단위로 세크, 기본 단위로 미터, 기본 단위로 킬로그램, MKS 단위에서의 그 기본 단위들이죠. 그걸 가지고서 표현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힘의 단위는 우리가 기본 단위인 MKS 갖고 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이게 지금 늘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 해갖고 힘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이건데, 자꾸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그러면은 뉴턴이 이걸 처음 알아냈으니까 N이라고 쓰고 읽을 적에 뉴턴이라고 읽자. 읽을 적에 뉴턴이라고 뉴턴 뭐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뉴턴이라고 정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그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 뉴턴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거리를 이동했어요. 힘을 가해서 어떤 거리만큼 이동했어요. 어떤 물체를 힘을 가해서 어떤 거리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힘 곱하기 거리 한 것만큼의 일을 해준 거예요. 일은 힘 곱하기 힘을 가해서 어떤 거리만큼 displacement인데요. place가 바뀐 정도, 다시 말해서 얼마큼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되겠죠. 이동 거리.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근데 그게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이제 그 힘은 미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힘을 가해줄 수 있죠. 이렇게 힘을 가할 수 있겠고, 힘을 가해주는데 힘이 미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옆구리일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힘이라는 것은 내적된 그런 그 힘과 거리가 내적된 그런 상태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내적된 걸 우리가 1이라고 하죠. 이만큼 일을 해준 것이다. 힘 곱하기 거리한 것이 1이다. 힘도 벡터고 거리도 벡터고, 그걸 갖다가 벡터 내적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벡터에 대해서 여기서 뭐
또 배울 거지만 다시 벡터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내적한 것은 1이다 해갖고 이제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 벡터 내적하면 스칼라. 이것은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1의 단위는 이게 킬로그램. 아까 이거였죠? 뉴턴이었죠 아까? 뉴턴. 이건 미터.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갖네.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갖는데 풀어서 말하면은 사실은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고 여기에 미터를 곱한 거니까 미터가 하나 더 곱해졌고 이것이 바로 해준 1의 단위. 해준 1의 단위. 해준 1만큼 다른 말로 2를 해준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 2를 해준 만큼 에너지 소비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을 해준 것만큼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는 일을 해준 것만큼 뭔가 그 일이 여기에 그 물체에 어딘가 축적이 될 거예요. 또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에너지가 어딘가에 축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에너지 일을 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든지 그 소모된 에너지가 그 어딘가에 쌓이게 되든지 그래서 일을 해준 것만큼 에너지를 받게 돼. 그러니까 에너지만큼 일로 바뀌기도 하고 일을 해준 것만큼 에너지로 쌓이기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 소비했으면 소비한 것만큼 일이 되는 거고 일을 해준 것이 갑자기 긴급 전화 문자가 오면서 딱 자동으로 꺼졌네요. 다시 여기서 일을 해준 것만큼 에너지 소비한 것만큼 일을 해준 것이 되는 거고 또는 일을 해준 것만큼 어딘가 쌓인다면 그것은 에너지 거기에 축적된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일은 에너지로 또 에너지는 일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위가 이렇게 돼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또는 뉴턴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런 에너지 또는 일의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줄여서 아예 줄이라는 그런 단위로 줄여 쓰죠. 줄이라는 단위로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뉴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또는 뉴턴 미터를 줄 이렇게 에너지 또 일의 단위로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번엔 일률이라는 게 있어요. 일률을 영문으로는 파워. 일률은 어떤 일을 해주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 시간.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으면 파워가 세다. 일률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길게 잡았다. 그러면 그 파워가 약하다. 일률이 적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줄. 시간. 줄 퍼 세컨드. 일률의 단위는 줄 퍼 세컨드예요. 줄 퍼 세컨드를 원래 단위대로 하게 되면 뉴턴 미터 퍼 세컨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더 말하면 아까 이쪽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에 다시 퍼 세컨드니까 3승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일률의 파워의 단위예요. 파워의 단위. 이건 기본 단위 있죠? 미터, 세크, 킬로그램, 미터 기본 단위 가지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3승. 복잡하죠? 이것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예 줄 퍼 세컨드를 또 뉴턴 미터 퍼 세컨드를 줄여서 이것도 또 새로운 단위로 하나 만들어서 불러요. 뭐라고 하지? 와트. 대문자 W 와트. 이건 이제 줄이라고 하죠. 줄. 이거는 와트. 이건 뭐였죠? 뉴턴. 이렇게. 그 사실은 와트라든지 줄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힘의 단위, 일의 단위, 일률, 파워의 단위 이것들이 다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삼승. 요건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가 하나 더 곱해지고 세크가 하나 더 나눠지고 여기 미터 하나 더 곱해지고 이건 세크가 나눠지고 하는 그런 것이 차이 하나하나 달라지면서 그것이 이제 힘에서 일로, 일에서 일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영문으로는 뭐가 돼요? force, 이것은 work, power 이렇게 되는데 그것의 단위가 뉴턴, 줄, 와트로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역학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고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는 파워가 뭐냐? 전압과 전류의 곱이 파워예요. 전압과 전류의 곱.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 파워예요. 이 파워는 이거 같아. 인류가 같은 파워예요. 이 파워는 전압과 전류 곱한 거예요. 전압 V와 전류 I 곱해서 파워라고 해요. 파워. 전압이 뭐고 전류가 없냐?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뭐 여기서도 배우기 여기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쭉 진행하면서 이제 배우게 될 것들이고 전류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배우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전기 전하의 흐름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더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전압 전류 곱한 것이 파워다라는 것은 다른 과목에서 배웠든 아니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나오든 이렇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는데 그때 그 파워라는 것이 역학에서 말하는 일률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전압은 단위가 볼트예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예요. 그 볼트 암페어 한 것이 파워 단위는 뭐죠? 와트죠. 와트라는 것이 볼트하고 암페어, 볼트 암페어 같다는 거죠. 볼트 암페어. 그런데 이제 그럼 볼트는 기본 단위로 1볼트 할 때 볼트는 기본 단위로 어떻게 될 거냐? 암페어는 기본 단위로다가 알고 있죠. 암페어가 아예 기본 단위 포함됐으니까 MKSA 단위로 해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 암페어 기본 단위에 포함되는 건데 이 기본 단위 암페어라는 게 뭐냐? 1암페어라는 것이 1초 동안에 dt분의 dq 이것이 I 전류 I인데 그 1초 동안에 1쿨롱만큼 1초 동안 1쿨롱만큼 변화하는 1쿨롱만큼 전류가 움직였을 때 전하가 1쿨롱만큼의 전하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1암페어라 한다. 이렇게 하는 1암페어는 1쿨롱 퍼 세크라는 기본 단위로서 쿨롱이라는 기본 개념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세크 알고 있고 1쿨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1쿨롱은 이것은 전자 마이너스 1쿨롱 전자 왜 마이너스를 쳤냐? 전자 마이너스를 쓰겠습니다. 전자 6몇 개야? 6.241 50900744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가진 의 전하량 이게 1쿨롱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1초 동안 이만큼 개수가 전자 이만큼 개수가 슉 지나가면 그게 바로 1암페어예요. 1암페어라는 것은 명확해요. 전자가 마이너스 1암페어라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1암페어라는 것은 6.241 곱하기 6.241 0744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하가 1초 동안 지나가게 되면 그걸 갖다가 1암페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암페어는 명확해요. 쿨롱 퍼 세크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쿨롱 퍼 세크니까 이렇게 1볼트는 거꾸로 1볼트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1볼트 한번 표현해봐요. 1볼트는 이것은 1암페어 나누기 1와트를
1암페어로 나눠준 것이 1볼트예요. 그 볼트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것은 1와트 퍼 암페어인데 와트가 어떻게 된다? 우선 암페어는 금방 한 것처럼 쿨롱 퍼 세크죠. 쿨롱 퍼 세크. 와트는 여기 있잖아요. 와트. 아까 와트 이거죠.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3승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1 세크는 없어지네 하나가.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쿨롱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쿨롱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본 단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냥 암페어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암페어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암페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쿨롱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고 여기 암페어니까는 암페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요거 대신에 암페어 이렇게 써도 돼요. 기본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암페어, MKSA 그 네 개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나눠지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암페어, 세크, 삼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암페어, 세크, 삼성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이게 1볼트에 해당돼요. 1볼트. 볼트란 단위가 와트하고 암페어를 나눈 것이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기본 단위로 쓴다면은 MKSA 기본 단위로 쓴다면 MKSA 이걸로 표현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역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속도, 그다음에 가속도, 그다음에 일률이 파워니까 전기 전자화학에서는 파워가 전압과 전류 곱한 것. 그래서 전류의 단위가 어떻게 되고 전압 단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전압 1볼트라는 것이 이런 식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과 여기까지도 하죠.